네. 새해를 맞이해서 그간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흐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갈까요? 네, 좀 약간 민망한데요. 뭐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이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즌 2를 제가 시즌 시작하면서 들어왔는데 11월 6일부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방송의 기준으로 현재 방송 일자에 언급된 종목들을 현재 주가 기준으로 어느 정도 올랐는지 봤는데 일단 전 종목 플러스고요. 네, 다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교적 초반에 들어갔던 애플과 텐센트는 10%가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통택배 그리고 가장 최근에 들어간 종목이었는데 중신증권 같은 경우도 큰 상승률을 보이면서 이 글로벌 이 정말 탑픽이라고 생각되는 종목들 언급해 드렸는데 현재 좋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해외 주식 히어로즈 시즌2 2020년 첫 시간으로는 하나금융투자 김호균 차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살펴봤지만 소개해 주신 지 길어봐야 약 2달가량이거든요. 또 짧으면 일주일 정도 지난 종목들인데도 전 종목 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꾸준히 수익률을 이룰 수 있을지 또 한 분 종목씩 진단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간에 소개해 주셨던 애플 먼저 꼼꼼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뭐 전 종목을 다 설명드리긴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좀 의미 있는 종목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소개해드렸던 애플 같은 경우 차트를 보시게 되면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 항상 말씀드렸죠. 지금 상각이 제일 쌀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눌림목에서 매수라는 전략, 밀림에 사자 전략 말씀드렸는데 네. 역시 시가총액 1위 종목답게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 신고가 계속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애플의 지금 현재 전략을 봤을 때는 꾸준한 상승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언제라도 기회가 있으면 담아갈 만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애플 워치, 애플 에어팟 그리고 뭐 지금 애플 TV 플러스까지 상당히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플을 빼고는 작년 미국 시장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약 85% 정도 굉장히 급등세를 보여준 종목이었고요. 앞으로 올해에도 또 역시나 가장 주목할 종목으로 여러 외신들이 꼽고 있는 만큼 이 애플에 대해서 계속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아까 빼먹었는데 애플 같은 경우 이제 곧 굉장히 저가 폰을 또 출시를 할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 부분 그리고 5G 된 폰, 그러니까 좀 세대 교체되면서 아무래도 그 매출 구성 중에 50% 이상이 이제 아이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쵸?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지금이라도 생각합니다. 들어가야겠네요. 이게 뭐 심장이 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이어서 번째 말씀드리는 종목. 거는 텐센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텐센트 같은 경우 차트 보시게 되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상해 종합 지수가 굉장히 유의한 흐름 보이고 있다. 즉 상해 종합 지수가 3,000선에 수렴하는 것처럼 약 330 위안에 수렴하는 330 홍콩 달러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텐센트는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홍콩 달러로 거래되고요. 근데 보시기면 알겠지만 여기 수렴 가격을 강하게 상방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런 상승 부분을 방송 이전에 말씀을 드려서 어제 누릴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로 수렴 구간을 돌파했지만 텐센트 역시 대장주답게 좀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IT가 이끄는 시장에 있어서 텐센트의 상승 여력 충분히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세 번째는 제가 O2O 시장을 지배한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 하는데요. 네. 특히 중국에 있어서 O2O 시장을 지배한 종목 중에 중통택배라는 기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자상거래가 성장하는 상황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어떤 그 투자 포인트가 있는 기업인데요. 광군절에 뭐 알리바바의 매출을 보더라도 그 매출에 대한 상품들이 다 배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택배 회사 중에 1위라는 기업이 어딜까라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중통택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고점에서 약간 조정받는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1등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악재 부분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요.
중통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네, 시간 관계상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이렇게 작년 한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꾸준한 우상향 포트폴리오 그려둔 종목들 어떤 종목 대세 종목 가져오실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논리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2020년 뭐가 좋으냐 했을 때 신흥국 좋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중국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신흥국과 중국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개별 종목도 가능하겠지만 ETF로 한번 접근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흥국과 중국 주식 ETF 두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신흥국 ETF인 IMG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ETF 같은 경우는 MSCI 신흥국 지수를 기초 자산을 하고요. 이 주식형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과 저렴한 보수율이 매력적인 ETF고 이 FTSE 지수에는 한국 지수가 이 EM 지수에 포함이 안 되는데 이 MSCI 지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감도 내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효율적인 신흥국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IMG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 보시게 되면 2017년 하는 이머징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그러다가 2018년 시작점에서 고점을 찍고 2018년, 2019년 동안은 약간 조정 상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상승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그려놨던 거는 상당히 2년간의 흐름은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흥국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로 봤을 때 이 해당 ETF 관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MSCI 이머징 ETF인 IMG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앞서서 이제 신흥국 증시가 중국을 필두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또 중국 쪽 ETF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중국에 관한 ETF는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홍콩 시장도 있고 본토 시장도 있기 때문에 홍콩에 투자하는 ETF냐 본토에 투자하는 ETF냐도 다르기도 하고 뭐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중국 주식 또 이 신흥국 중에서 중국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수익률을 올려보겠다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MCHI라는 ETF 상품 코드를 우리가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MSCI 지수인데 그것도 MSCI 중국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했고요. 중국과 홍콩의 양쪽에 다 상장된 중국 기업이 투자하는 ETF로 유동성이 풍부한 ETF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같은 경우는 거래할 때 호가 같은 걸 많이 비게 되면 일종의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큰 부분도 상당히 ETF의 매력이고 또 보수도 많이 봐야겠죠. 그리고 일단 기초 자산이 내가 투자하는 아이디어에 적합하냐도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중국과 홍콩에 모두 투자하는 이 중국 ETF, MCHI 관심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차트 보시면서 이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게 되면 아까 신흥국 ETF와 비슷한 차트는 보이게 되는데 다만 차이라 그러면 최근 가격 추이 흐름이 신흥국 지수보다는 좀 더 탄력적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상해 종합 지수와 이 텐센트와 비슷하지만 텐센트가 좀 더 탄력적인 것처럼 신흥국 지수보다 이 중국 지수가 현재 가격에 있어서는 좀 더 탄력적이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좀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신흥국이 좋다고 하는데 신흥국의 전체에 투자할지 아니면 나는 좀 중국에 좀 포커스를 맞춰 투자할지에 대한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투자하신 분들이 초보자시거나 아니면 기존 투자 경력이 펀드 투자에 정도에 국한됐다 한다면 이런 ETF, 1배짜리 ETF를 투자하시게 되면 이런 간접 투자 펀드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률과 직접 투자의 어떤 맛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2020년 대망의 첫 번째 투자 종목으로는 저희가 신흥국 증시 ETF와 그리고 중국 관련 ETF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물론 개별적인 국가와 산업 모멘텀이 있으면서 저희가 또 신흥국 증시에 집중을 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다른 한편으로는 또 신흥국들이 아무래도 대외 의존도가 높고 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만큼 좀 투자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신흥국 투자를 할 때 저희가 유의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모든 투자에는 유의가 따르죠. 어쩌면 수익에 대한 리스크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투자자의 가장 필요한 덕목일 것 같은데 어떤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선진국보다는 네. 변동성이 큽니다. 그쵸. 즉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큰 구간에서 내가 가급적 저점에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할적인 접근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변동성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이 있다 그런다면 선진국에 대한 ETF 혹은 선진국에 대한 종목, 미국 종목을 같이 배분해서 간다 그러면 어떤 미국 시장을 통한 안정성 그리고 신흥국 시장을 통한 성장성을 함께 공략할 수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노련한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런 1배짜리 ETF 아니더라도 개별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레버리지 ETF를 활용해서 좀 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